하장 4일차 하장으로 돌아갑니다. 3명은 아웃돼서 두상 및 하차로 저 앞에 보이시는 밴으로 갈 거고요. 3명은 쌩쌩한 3명은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갈 겁니다. 자, 화이팅! 건틀비입니다. 오늘도 낮이 한 31도까지 올라갈 건데 정말 이 더위에 나머지 3명 완주. 이제 외관에 자전거 세대를 싣고 있는데요. 앞뒤 바퀴를 다 뺐는데 이 사람들 되게 신기해 생각합니다. 바퀴 다 빠진 것도 그렇고. 마지막 날 아침이다. 상당히 가볍다는 형들은 차를 타고 하장으로 떠났다. 자, 저희는 이제 두지아에서 하장으로 가는 길에 이제 차를 탑승했습니다. 여기 두지아인데 아주 상당히 시골 마을이긴 한데요. 주로 휴양객들만, 좀 여행객들만 받는 곳인 것 같아요. 밤에는 참 화려했는데 낮에 아침에 보니까 또 별로네요. 여기가 어제 산 정상에서 두지아 마을로 내려왔던 다운힐입니다.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길을 또 자전거 팀은 또 다시 올라가야 돼요. 건트롤입니다. 그러니까 어저께도 다운힐 할 때 이걸 다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경사도를 보게 되는데 이게 10% 밑으로 안 떨어져요. 이게 계속 아주 살벌합니다. 이렇게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부상자 1명에 번아웃 2명이나 지금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 우리가 저 밴을 불러서 가는 게 참 탁월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와, 기다리면 안 와요. 지금 어떻게 올라와 이거를요. 안 옵니다. 제 시간에 못 옵니다 이거. 우와, 야, 차로 오니까 진짜 금방이네요. 이거 어필로 가려고 해서 장난 아니었을 텐데. 자, 이제 정상에 도착했고요. 어제 올라갔던 어필을 다시 한번 이제 다운힐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막판에도 경사가 좀 있더라고요. 있었죠. 왜냐면 가민상은 1%, 2% 남았다는데 와 7, 8%, 9% 계속 찍더라고요. 여기가 어저께 했고 1700m를 찍고 올라온 마지막 300이었습니다. 여기도 어저께 저희가 다운힐 했던 인도 같은 도로인데 다시 또 이번에는 어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뒤에 자전거 팀 걱정되는데요. 이거 다시 넘어가야 돼요. 다시 넘어가야 됩니다. 도축의 현장입니다. 돼지 머리가 작살나고 있어요. 이게 보니까 오토바이에 그 기절한 돼지를 갖고 막 배달을 하더라고요. 죽으면 이제 부패가 되니까 산채로 데려와서 없어졌어요. 있잖아. 요거 뭐 살짝 지금 마지막 날에 지금 두 분은 차에 가방을 실어 보낸 것 같고, 저는 진정한 의미의 완주를 위해서 아직 반은 실려 있습니다. 반은 실려 있습니다. 짐을 갖고 탑니다. 출발하자마자 덥다. 그리고 바로 어필. 어제 밤에 내려온 길을 다시 올라간다. 여기가 마피랭 협곡 작은 버전이라고 해서 소 마피랭 협곡으로 불리는 곳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지명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와서 보니 소 마피랭 협곡은 여기가 아니란다. 저기 돌아 나간 데서 쉬자. 저 앞에. 구글 지도상의 소 마피랭 협곡은 하장에 거의 다 도착하는 오늘 후반부에 지나간다. 오토바이. 네, 중간중간 공사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게 청길 낭떠러지예요. 4일차가 되니까 어깨도 너무 아프고 목도 아프고 다리는 완전 잠기고 이게 이 정도까지 힘들진 않았을 텐데 이 무더위가
힘듦의 30~40%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우리 위에 형님들 2명이 어제 더위를 먹어가지고 저녁 때 밥도 못 드시고 오늘 차를 불러서 점프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더워요. 저희가 한여름에도 계속 한국에서 라이딩을 했었거든요. 누적 데미지도 있고, 아무리 10월이고 여기가 북부 고산지대라지만 또 동남아는 동남아입니다. 콜라? 네, 웬만하면 수분 보충을 계속해요. 먹을 수 있는 데는. 여기가 첫 번째 어필 중간 지점이고 5.8km 왔으니까 한 4.7km 정도 올라온 것 같습니다. 너무 더워서 계속 수분 보충을 해야 됩니다. 짐이 있든 없든 똑같아요. 좀 뭐 분명하게 파워 쓰는 거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래봤자 진짜 30초 1분밖에 차이 안 나요. 전망대 카페에서 먹은 망고 주스는 정말 맛있었다. 휴게소에서 망고 주스 사 먹고 열기짐쯤 식힌 다음에 또 올라갔더니 지금 가방 장착하는 2사람은 먼저 갔어요. 저는 그래 좀 무거워서 체력 안배도 중요한데 더위 먹지 않고 지금 도착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진짜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해발 고도 100m만 올리면은 이제 첫 번째 어필 정상이고요. 여기가 어제 저녁 때 내려왔던 길입니다. 마을의 슈퍼에 들려서 음료수와 물을 보충한다. 슈퍼나 카페마다 가격이 조금씩 틀리다. 여기 너무 더 싸네. 여기 다 사는데 4만동이야. 2,000원. 아, 올라가다가 있는 그 삼거리구나. 야, 씨. 오르막길 또 올라가야 생각해보니까. 삼거리 하나 저 위에. 와, 대박. 어제 겹치는 구간을 지나서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면 지금부터는 새로운 길이다. 걱정하지 마세요. 야, 저 앞에 또 올라가야 돼. 어필이 보이는 거 같네. 끝내주는구나. 말이 안 되네. 이 길을 자전거 팀이 지금 뒤에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거 못 갑니다 정말. 와, 말이 안 되네. 3일의 피로 누적에다가 이런 길을 가라. 노 사이클, 노 사이클. 아, 나 못 갑니다. 못 가. 노 사이클. 차도 힘든 코스입니다. 여길 자전거로 오겠답니다. 뒷팀 언제쯤 이걸 지나갈지. 점심을 어디서 먹어요, 드디어? 모르지 뭐. 모르지 뭐. 없다 그랬는데 오늘. 아, 귀진 얘기로는 중간중간 휴게소가 있대요. 거기서 간단히 해결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여기로 올라온다고 하는데 저는 못 갑니다. 3일 했고 지금 6천을 한 상태에서 여길 또 와라. 이 비포장을. 이 정도일 줄은 정말 생각을 못 했는데 어우, 주 상태가 너무 안 좋네. 우리가 정상이네. Nhìn với đường Hà Giang phát triển vứt lên xe, vứt 3 xe đạp lên ô tô đi luôn. 아, 여기 이런 데서 먹겠다는 거구나. 참. 여기서 안 먹어야 돼, 여기서.
팀 여기 12시 도착 못해. 여기서 밥 먹. 지금 자전거 팀은 개고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차를 타고 이동하는 팀은 완전히 엄청난 호사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181번 도로로 들어왔다. 양쪽 협곡 사이에 길고 긴 직선 주로를 지나는데 양쪽으로 민가들이 있고 사람들이 산다. 느낌이 또 달라요. 네, 풍경이. 우와! 장난 아닌데. 이곳의 노면이 상당히 좋지 않다. 25cc 타이어로는 많은 피로감이 느껴지는 도로였다. 올라가면 괜찮을 것 같아. 근데 그늘에서 쉴까요? 나무 그늘? 응. 나는 다리가 지금 발바닥이 막 저려요. 우당탕탕 했더니. 네, 그늘. 오므라이스 왔네. 김치볶음밥인가? 어필 초반의 비포장 구간들을 지나면 본격적인 오늘의 메인 어필이다. 하장 루프의 이제 정말 마지막 끝판왕 미션입니다. 이것만 넘으면 자잘한 어필밖에 없어요. 오토바이들이 너무 지나다녀서 와리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산에서 물이 내려와서 물가가 보이면 쉬어간다. 더위를 먹지 않기 위함이다. 아! 가서 쉬어야지. 잠깐 쉬었다가. 원래 여기서 쉬어가려고 했는데 너무 열성적이게 응원을 해주시는 바람에 파이팅해서 그냥 통과했다. 지금 930 고도 올라왔습니다. 여기 1100, 1200까지 가야 되는 거고 기온이 온도계에 38도가 찍히고 있어요. 35도 정도 되겠죠. 중간중간 이렇게 비포장 노면이 있고 오토바이들이 더 올라오기 때문에 막 이거를 시간차를 계산하면서 움직여야 됩니다. 빡세요. 그래서 경사도는 14%. 저 멀리 아래에 우리가 지나온 길이 보인다. 지금 출발한 지 25km 탔거든요. 이미 회고가 1000이 넘었습니다. 상승고도 1053, 현재 고도가 1089예요. 기온은 37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여기 정상인데 마을도 있고 조그만한 식당도 있습니다. 여기서 밥 먹고 갈 거예요. 아유. 1시도 안 됐어. 어쨌든 난 1시 넘을 줄 알았는데. 시간 많이 벌었어요. 어? 시간 많이 벌었어 우리. 그치. 역시 소수정이가 빨라요. 빨라. 아, 어제 페이스북 1시 넘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것도 어필만 타는데 거의 지금. 식당에 들려 볶음밥으로 점심을 먹고 다시 출발한다.
내려가는 길도 역시 중간중간 비포장과 깨진 도로의 연속이다. 베트남 북부랑 중국은 가까워가지고 조금만 올라가면 아니야, 가면 있어. 가면 있어. 폭포 있어, 폭포. 두 번째 산 해발 1100에서 다운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다운힐은 그래도 도로 상태가 괜찮네요. 다운할 때 크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얘는 근데 인터넷이 되나 보네. 아까 유튜브 그러니까 다운힐인데도 도로 상태가 너무 안 좋아. 하장 가는 길 세 번째 어필 올라가고 정상에서 내려가는 다운힐. 정말 쉽지 않네요. 뒤에 짧은 구간에 어필인데도 경사도가 있어서 정말 이쪽 하장 쪽은 하장 높이는 거의 협차 3중이라고 하는 상태에서 상당히 다 둘러싸여서 그냥 세 번째 산 다운힐은 거의 뭐 롤러코스터네요. 계속 백스도입니다. 여기 비가 많이 와서 폭포가 장난이 아니네요. 지금 여기 출발한 지 2시간 됐는데 이제 절반 왔습니다. 이게 70km 코스인데 워낙에 길도 험하고 꼬불꼬불하고 비포장도 많아서 꽤 시간이 걸리네요. 뒤에 자전거 팀 오늘 하루 고생 좀 하죠. 네, 이제 드디어 화장 시내로 들어왔습니다. 출발한 지 3시간이 걸렸어요. 와, 차로 걸려도 3시간인데 자전거 타는 팀도 아마 6시 정도에 다 왔다는 마음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중간짜리 어필 하나랑 작은 어필 2개만 넘으면 하장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한 12km 앞에 폭포가 있대요. 여행객들 물놀이 하는 곳이라고 해서 한번 가볼 거고, 이제 산을 내려오니까 지형이나 이제 지질 느낌이 사실 평범하게 바뀌었어요. 그냥 일반 동남아 산속이고, 동반이랑 매호박이랑 두지아 쪽은 완전 느낌이 다르거든요. 산, 돌 색깔도 다르고. 지금은 이제 다시 평범해졌습니다. 그럼 또 병리피가 뭐 해야 돼? 이게 만났다 해도 계속 만난다니까? 다 눈에 익어 있지? 계속 똑같은 데로 만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이게 힘이 있어 영상도 찍는 거야. 맞아. 힘이 없으면은. 나이스. 여기 약간 그 태백의 통리 협곡 같은데요? 장난 아닌데? 여기서부터는 오른쪽에 협곡을 끼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계속 이어지는 길이다. 중간중간 헤어핀도 있고 산 안쪽으로 들어가는 길에는 폭포들도 지난다. 아니 더 가서, 우린 더 가서 담그는 데 있어요. 와, 아까 그
뷰가 좋은 곳에는 어김없이 쉼터와 카페들이 있다. 구글 지도로 미리 찾아둔 폭포 지점에 왔다. 약간 늦은 시간이라 오토바이 투어팀들은 다 통과를 했는지 우리밖에 없었다. 잠시 몸을 담그고 몸을 식힌다. 여기 몇만 담가요. 사진 하나만 찍고 갈까 저기? 맛있게 나올 것 같은데? 우와, 크다. 이제 다시 해가 뉘엿뉘엿 옆으로 눕는다. 전형적인 베트남 농촌의 풍경들을 지나고 점점 하늘이 노랗게 물든다. 닭들도 그냥 다 자유롭게. 이제 하장까지 20km 남았습니다. 어필은 진짜 조금만 어필 하나 남아서 1시간이면 갈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다운힐에 빨리 못 가요. 한국 시간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중간중간 변수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뉘엿뉘엿 해가지고 지금 시간이 4시 53분 1시간 10분 남았습니다. 깜깜해질 때까지 1시간이면 갈 것 같으니까 오늘도 똑같이 6시에 도착할 것 같아요. 좋네. 아쉽네. 또 마무리하려고 그러네. 네. 이제 마지막 다운힐 노을이 우리를 반겨주네요. 이제 진짜 거의 다 끝나갑니다. 4일간의 랠리. 획고 7,000 후반 8,000 약간 안되게 찍었습니다. 하루에 1,900에서 2,000씩 탔으니까. 마지막을 알리는 노을이 우리를 맞이한다. 3박 4일 동안 굉장히 더웠지만 한편으로는 비를 맞지 않고 맑은 하늘을 계속 감상한 것도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정림피. 자, 이 다리만 건너면 우리가 첫날 출발했던 도로와 만납니다. 이제 진짜 코앞입니다. 코앞. 여기서부터 아마 차량 통행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주의해서 가야 됩니다. 다시 노면이 좋은 큰 도로로 나와서 평속을 끌어올리니 어색했다. 뭔가 미끄러지듯이 날아가는 기분이다. 이제 하장 시내에 들어왔습니다. 하장 루프 시작점 비석 가서 인증샷을 찍고 이제 하장 루프 종주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77km 정도 탔고 횟고는 1850 정도 탔습니다. 역시 오늘도 해가 질 무렵 하장에 도착했다. 쉽지 않다. 야, 나왔어 이제. 진짜 나왔어요. 전날 출발했던 하장 기점에 왔습니다. 화장실이 제일 위험하네. 최고입니다. 여기 드디어 도착했어요. 이제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를 출발해가지고 4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약 300km, 엘리베이션 약 8,000km. 야, 이거를 지금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싶었는데 또 이러고 나니까 또 아쉽기도 하고 되게 감개무량하고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번에 우리가 성장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지 않았나. 우리 그래요. 수고한 우리 아커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수고했어. 지사진은 왜 찍는 거야? 오케이. 땡큐. 좀 볼게요. 오케이. 자, 와, 뒤에 엄청 멋지게 나오네. 자, 하나, 둘, 셋. 정말 이색적이고 환상적인 풍경이었고, 단 이제 이걸 완주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또 라이딩에 대한 능숙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주 너무 환상적인 또 코스로 데려와준 아커스님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저지 입고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여기 와일드함인데 또. 오늘 이번에 10월 달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더워가지고 거의 뭐 폭염에 다 팍싹 익는 것 같았어요. 또 출발하기 전에 이렇게 여기 만약에 도전한다면 미리 잘 준비를 해서 오면 또 더 즐거운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여행의 후기는 여우TV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또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3박 4일 동안 횟고 8,000 가까이 탔고 260km 정도 탔습니다. 지금 이제 호텔로 돌아가서 정리할 텐데 최종 이렇게 3인이 완주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장 라이딩을 마무리했다. 자, 이제 호텔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다음날 픽업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남아서 먹고 싶었던 코코넛 스무디 커피를 마시러 카페에 들렀다. 코코넛. 다녀본 해외 투어 중에 가장 경치도 압도적이었고, 그 다음에 차가 좀 많아서 노면도 좀 안 좋아서 힘들었는데 한 번쯤은 살면서 꼭 와봐야 되는 코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전거로는 오기 힘든 이유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어느 정도 국내에서 임도나 그래블을 좀 적응을 했던 사람이면 하장 코스 정도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돌면서 보급이 잘 돼 있어갖고 조금 힘들어도 좀 보급하면서 콜라 먹고 좀 하면서 돌 수 있고, 숙소도 거점마다 다 코스별로 한 70, 80 정도에 하나씩 있어서 코스 잡기도 괜찮고,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코스긴 하다. 저는 4일차 때 탈락을 했지만 넘어져갖고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풍경이 일단은 그거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커요. 웅장하고. 베트남의 알프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장은 솔직히 말해서 베트남이라는 것 때문에 도로 상태나 숙소나 식사나 그리고 문제 생겼을 때 대처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험지를 간다는 생각으로 왔는데, 생각했던 것만큼 도로 상태도 그래도 깨진 데는 있지만 우리가 한국에서 워낙 시멘트길이나 인도를 많이 다녀서 그런 거에 대한 적응도 좋았고, 식당이나 숙소나 모든 부분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한 명이 다운힐에서 낙차하면서 부상도 당하고, 그리고 한두 명은 너무 힘이 들어서 마지막 코스를
점프할 생각을 했는데 그 호텔에서도 아주 간단하게 밴을 빌려서 해명길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상당히 만족스러운 코스였고요. 경치가 워낙 좋아서 꼭 추천하고 싶은 코스입니다. 꼭 한번 다음에 와보십시오. Where from? 몇 시였어? 48. 네. 자. 진짜. 와. 고산족 할머님. 진짜. 총 5박 6일 자전거 투어 3박 4일간의 하장 루프 라이딩을 마무리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났고 우리를 향해 인사해주는 수많은 하장에 아이들의 미소도 보였다. 예상보다 더 더운 날씨와 여러가지 변수들 때문에 크고 작은 이야기와 자잘한 사고도 있었다. 의도한 건 아닌데 매일 밤이 되기 직전 우리의 일정이 끝나는 것도 신기했다. 코스가 조금이라도 길거나 그 전에 우리의 체력이 바닥났으면 어떠했을까. 그래도 새로운 풍경과 그 속에 살고 있는 하장 사람들의 모습들, 결코 지루하지 않게 하는 하장 루프의 다양한 도로 환경들, 끝없는 설레임과 기대감을 안고 한 발 한 발 페달을 밟게 해주었다. 원래 흐리고 비오고 탁한 날도 많은 곳이라고 한다. 지난주에 많은 비의 영향인지 더웠지만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로 하장의 풍경을 담을 수 있음에 감사하다. 베트남은 여행을 몇 번 와보았지만 자전거 여행으로는 처음이었다. 계획한 것 그 이상의 코스였고 기대감 그 너머에 또 다른 영감을 주었다. 또 다른 여행을 계획해본다. 자전거 여행을 즐기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함에 달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서로가 가진 길의 가치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